네, 이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은 되게 여러 영역이 있어요. 대인관계, 그 다음에 일, 건강, 생활습관, 그리고 내 경제적인 뭐 돈이라든지 용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게 지금 내가 이게 사실은 조화롭게 다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건강은 괜찮으신지, 뭐 건강에는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에는 내가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5개의 영역에서 나는 대인관계 예를 들어서 만족한다가 1,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는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 이러면 1에서 5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1에서 5 만족감으로 봤을 때 나는 5점이다. 1은 뭐 직업, 진로와 관련해서 또는 학업과 관련해서 1에서부터 5 그러면 뭐 한 5점이다. 건강은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선 어떻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은 내가 습관을 잘 하고 있는가 해서 1에서 5.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건 내가 돈이라든지 뭐 이런 용돈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많은 분야에서 이제 조금 좋게 조화롭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일에서의 어떤 진로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학업에서 내가 조금 아직 1점이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뭔가 좀 잘 안 된다 1점이다 그러면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 습관에서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영역을 쓰시고,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왜 이게 만족하지 못하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돌려보세요. 어떻게 하면 만족될까? 내가 어떤 모습이면 생활 습관이 만족스러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건강관리. 내 건강관리가 지금 1점이야.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이면 내가 만족할까? 내가 만족하는 모습은 건강관리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건강관리는 잘 모르겠고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뭐가 아쉽냐면 저는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나를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뭐죠?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의 소양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제 목표겠죠? 그럼 세부 목표는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주중에는 조금 바쁘니까 주말에 아침에 반드시 나가서, 세부 목표로는 아침에 나가서 아침에 매주 아침에 뭐 9시에 나가서 뭐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부 목표는 항상 분명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되게 현실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여야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주 한 번씩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나간다. 이런 건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매주 한 번씩,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렇게 정해지는 것까지가 이제 자기 관리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보면은 행동과 관련해서 이제 내 행동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PPT를 이제 보시면은 내가
행동 중에서 시험을 잘 못 보면 내가 실수한 것을 찾으면서 방해만 있게 돼요. 나는 행동은. 그러면 그럴 때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주는지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잘 못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그럼 저는 뭐랬죠? 주말에 예를 들어서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계속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까지 뭐 잔다거나, 그죠? 좀 약간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행동을 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이득은 뭐죠? 휴식을 취하긴 하죠. 그래서 좋기도 해요. 편하기도 하고. 근데 손해는 뭐죠? 진짜 내가, 나만의 소양을 조금 쌓을 수 있는 좀 약간 생산적인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조금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득이 무엇인지, 그 이득과 관련해서 손해는 무엇인지를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 다음에 그럼 세부 목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침에 나가서 이제 새벽에 주말에 아침에 나가서 반드시 일단 9시에는 나간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실 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못 나간다고 하면, 자, 못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못 나간다고 하면은 뭐 집에서라도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난이도 순이에요. 거기다가 그럼 이 행동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행동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먼저 하지 마시고 쉬운 거를 시작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차츰차츰 난이도를 높여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인 생활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내 생활 관리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내가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좀 나 자신의 뭐 스터디를 해야겠다, 또는 뭐 취업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이런 약간 목표들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또는 뭐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학점 관리를 좀 해야겠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자기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거 못했어.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는 내가 잘 해야겠다면 뭐 계획도 세우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먼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점을 좋기 위해서 요번 뭐 기말 테스트에 좀 시험을 잘 보도록 하겠다 하면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뭐냐면, 일단 내가 공부하는 세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와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환경을 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 책상만 청소한다든지. 근데 예전에 저도 책상만 청소하다가 거의 정작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들여서 정작 공부를 안 할 때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공부를 그래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야? 그나마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였어?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도서관, 아무도 없는 도서관 가서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고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커피숍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뚫려 있는 커피숍 가서 약간의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가야 돼요. 이제 이런 것처럼 내가 잘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발견해서 그 환경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 바꾸고 싶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도 싶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저것도 하고 싶고, 이제 이럴 때 그 많은 일을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셔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강의도 있었고 사례 발표 준비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했어야 됐어요. 그럴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발표는 다음 주니까 후순위로 미루고 조금 뒤에 하고, 제일 먼저 강의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딱 월요일이 딱 돼서 시작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정말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그리고 막 나도 모르게 압도가 돼요. 그럴 때 압도가 되면 이거 했다가 저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 했다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월요일 딱 시작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뭐 해야 되는지를 목록을 쭉 정하는 거예요. 근데 목록을 정한 다음에 그 목록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월요일 날은 이제 밀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부터 강의 준비를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러면 마음이 일단 편안해져. 그걸 내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를 떠나서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그려지니까 일단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거라든지 억압된 감정이 조금 없어져서 일을 좀 쉽게 거기에 좀 매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잘 안 고쳐지는 습관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요즘에 그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요즘에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그러던데 운동을 한다거나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가 좋죠? 나는 이걸 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럴 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기관에서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다이어트 붐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지 아니면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냥 알리면서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나도 남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좀 더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를 좀 항상 점검하시고 매번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칭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칭찬을 할 만한 강화물을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에게 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주로 그런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제가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근데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영화를 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스스로에게 강화물을 많이 줬어요.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것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과의존,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 보신 다음에 내가 좀 고위험군인 것 같다. 31점 이상이면 조금 스마트폰 과의존이세요. 그리고 잠재적 위험군은 조금 심각한 거예요. 조금 심각, 고위험은 아주 많이 심각. 그리고 22점 아래는 조금 그래도 일반군이세요. 그냥 보통.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직 뭐 가의존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 가의존이나 조금 너무 고위험으로 나오셨으면 나의 스마트폰 수법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로 많이 쓰는 어플이 뭔지. 근데 저도 카톡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뭐 카톡 이렇게 쭉 쓰시고 내가 이런 거 쓸 때 어떨 때 주로 쓰는지 심심할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서 퇴근하고 집에 누워 있으면 정말 심심하니까 나도 모르게 인터넷을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의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조절해 본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가의존을 좀 탈출하는 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왜 자꾸 하게 되는가, 심심해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요인들을 조금 피하고 너무 가하게 빠진 친구들과는 약간 살짝 그 순간은 거리를 둬라.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카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답을 계속 안 보내면 짜증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답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뭐 이럴 때 그런 친구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약간 내 몸과 마음을 좀 쉬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산책을 간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로 다 점검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긴 강의 동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인관계 조절하기, 그 다음에 뭐 회복 탄력성, 우울 불안 조절하기, 시간 관리 뭐 이런 거 쭉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다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가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때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된대요. 특히 이제 막 불안하고 힘들고 너무 지칠 때는 내가 살면서 되게 소중했던 순간들을 다시 그 순간에 눈을 감고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소중했던 순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취업을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럴 때 그랬던 순간, 또는 저는 상담을 했을 때 되게 힘들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그 친구가 되게 행복하다고 했던 순간도 되게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럴 때 그 친구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나에게 해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큰 자원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에게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칭찬받았던 경험,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 자랑스러웠던 순간,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던 경험, 나에게 만족스러웠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거를 조금 음미해 보시고 힘들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며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되게 힘들 때가 있고, 지금 코로나처럼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경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칼 로저스라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경험은 그 최고의 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건 간에 그 경험은 내 지금 현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떤 것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